오늘 강화도에 왔는데 강화도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외세의 침략이랄까 이런 것을 많이 받았던 장소예요. 저희 광성보로 가는 길이고요. 이게 광성보 적혀있네요. 효종 9년. 그쵸. 신묘양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 오늘 작가님 여기서 뵐 거고요. 강화도를 오늘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역사적인 얘기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람이 별로 안 불어서 날씨가 춥진 않습니다. 지금 오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배경옥 작가라고 하고요. 예. 저희 선생님 김원 교수님. 예. 그쵸. 예. 예. When the sun is gone away, in the darkness of the night, I don't have to look too hard to see that I'm living in your light. When I look into your eyes, it all makes perfect sense. 저는 처음 뵀는데 예. 오늘 강화도로 이렇게 강화도에서 뵙자고 한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기가 좋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풍수적으로도 예, 그런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그 네.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을 한 10군데 정도 뽑는데 네. 그중에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오늘 이렇게 좋은 길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네네네. 이 해가 가기 전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려고 이쪽으로 오자고 그렇게 네.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광성보 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기도 가끔 와봤습니다. 그렇구나. 예. 여기가 이렇게 격전지. 그렇죠. 였던 그 거죠. 신미양요 있을 때 네네. 그 미국 함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가장 네. 그 격렬하게 싸웠던. 오늘 하루 이제 강화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예. 얘기 예, 나눌게요, 선생님. 좋습니다. 네, 둘러보실까요? 예. 네. 근데 선생님은 약간 이력이 예. 제가 보니까 원래는 불어교사를 오래 하셨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꿔서 또 유학을 가셨고 예. 지금 실질적으로는 서양 고전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예. 원래 어릴 때 꿈은 교사셨던 거예요? 사람들 가르치는 거? 사람들 가르치는 것도 제 그 어린 적 꿈 속에 네.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욕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많으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 그 네. 낙서장, 일기장 이런 거 보면은 네. 몇 살에는 뭐 음악가가 되고 싶다는 등 그리고 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운동 잘하셨어요, 선생님? 좋아했어요. 잘하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좋아하셨구나. 굉장히 좋아해서 네. 그 학교 끝나면 친구들하고 같이 그 축구 운동장에서 남아서 축구 같이 하고 쭉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재능이 안 따라줘서. 그럼 선생님 어렸을 예. 적에는 주로 어떤 책 읽으신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고전 전공하시니까 그런 관련된 책 많이 읽으시겠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아버님께서 그 네. 책을 이렇게 열심히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책을 사주시는데 네. 이게 한 권 한 권 사주시다가 어느 날
100권짜리를 사주시는 거예요. 아, 전집을 과감하게 지르셨네. 네, 그리고 각 네. 100권 이렇게 세계 명작을 네네네. 그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잘 읽게 만들어준 그런 네. 시리즈들이 전집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고전을 어떻게 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처럼 읽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그 고전을 펼치면은 그 고전의 세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쑥 빠져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외로웠던 것도 다 네. 있고 그다음에 네. 제가 가졌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느꼈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도 잡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외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 네. 제 곁에 사라진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 그래서. 경험을 쭉 얘기해 주면서 학생들에게 인생이 외로운 건 어쩌면 곁에 두고 평생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고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네. 말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제 경험이 바탕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 제가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광성보 용두돈대라고요, 선생님. 네. 어. 오면서 보니까 뭐 네. 용 머리처럼 이렇게 쑥 솟아 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여기 맞아요. 경치가 너무 예. 좋네요, 선생님, 진짜. 이런 거. 아니, 근데 저는 예. 되게 재밌는 거 봤어요. 제가 2015년, 16년도에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빌린 책 리스트를 보니까 아,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게 많아요, 관련된 서적들이. 예. 근데 그게 선생님 때문이라던데. 선생님의 강의가 워낙 인기 강의여서 관련된 그런 서적들이 사실 왜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예.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세가 1등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의외의 책이 막 2등, 뭐 4등 막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어서 그게 그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는 정말 아이들부터 읽고 심지어 제 조카가 더 많이 알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만화로도 많이 실제 강수도 맞습니다. 하셨었잖아요. 예, 예. 원래 사범대학교 나와서 예.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서 고등학생들 가르치셨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많이 달라요? 고등학생 가르치는 거랑 대학생 가르치는 거랑? 특히 이제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때는 교사를 할 때는 우리나라 지금도 그럴 텐데 지금은 네. 더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전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제 1순위로 두고 있어요. 저희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 정말. 안 바뀌는 것 지금은 같아, 더더욱 한국교육. 그러니까 특히 예. 예. 일단 저는 그때 프랑스어를 가르쳤었는데 프랑스어는 일단 입시 안 들어간다 그러면 학생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제2 거죠. 예. 외국어라서. 네. 그런 게 있는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대학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대학에 들어왔다는 어떤 자부심과 자기 진로에 대한 생각도 있고 네. 자기가 신청해서 들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의에 열의가 있고 그러니까 유학을 전문적인 프랑스로 가셨죠. 예, 예. 예. 제가 사범대 네. 불어교육과를 나와서 그때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전 그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 있고 아, 그런 그러셨구나. 속에서 만약 그때 제 아내가 어딜 가? 응?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하려고? 애들도 있는데 막 이랬으면은 제 망설임이 컸고 결단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저보다 더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후회 안 할 걸 안 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뭐 청소년들도 가르치시고 청년도 가르치시니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해주고 싶은 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못 산 게 아니고 뭐 잘 산 축에 좀 끼인다면 네. 그 청년들 또 청소년들에게도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겁먹지 마. 겁먹지 마라. 네. 그 주먹 꽉 쥐고 하면 네. 그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아, 근데 날씨도 좋고. 강화도가 예. 선생님 역사적으로 뭐가 많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예. 저기도, 아, 저기가 강화성당인가 봐요. 근데 저게 옆에서 보면 뭘 좀 연상하게 된다고 그러던데 혹시 연상되는 게 있으세요? 옆에서? 네. 배 모양 같지 않으세요? 아, 저게 그 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아, 진짜요? 본뜬 거래요. 그러니까 네. 겉에서 보면은 한옥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 사람들이 익숙하게 생각하고 네. 그 속에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이질적인 요소를 또 발견하게 하고 음. 그런 생각으로 아예 설계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강화도가 예, 뭔가 유적지도 되게 많고 뭔가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는 이제 특히 이제 만이산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단군 할아버지. 그렇죠. 장군 예. 할아버지가 여기다가 그 참성단이라는 데를 세워서 하늘에다가 네,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예. 그 만이산이 우리나라의 배꼽이라고 불린다는 사실 아세요? 배꼽? 아, 왜 배꼽이에요? 그 산으로 치면은 그 네. 백두산, 북쪽에는 백두산하고 그 한라산, 그 중간에 있는 섬이 바로 아니, 산이 바로 만이산이래요. 아, 백두산이랑 한라산 한라산의 중간에. 예, 딱 중간이어서 아, 이 만이산을 우리 민족의 배꼽. 우리 국토의 배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기가 좋은. 그래서 또 올라가는 길이 예쁘네요, 선생님. 예, 네. 일단 딱 보면 그냥 그 네. 한옥 집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성당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예. 네. 근데 정말 특이한 게 선생님 왜 범종이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네. 범종 하면은 아 이게 절에 들어온 건가? 사찰에 그러니까요. 들어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일요일 날 그 아침에 9번 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십자가가 보시면 있어요. 십자가 있죠. 그 위에도 범종에. 십자가 있고.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9번을 치는데 이 들으면 굉장히 은은하게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힘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119주년이라고 써있네요.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그러니까. 1900년에 네. 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참. 성당 오면 좀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사진들은 아마 성당 역사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렇게 가면 쭉 사진도 하나요.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 여기서 아마 미사도 드리고 그런, 드리죠. 네, 네. 그렇죠. 일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드린다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잠깐 앉아 있어 볼까요, 저희? 네. 선생님 책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보통. 근데 왜 그리스 신화가 아니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부르는 건지도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예,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네. 저도 왜 그리스 로마 신화? 강의를 할 때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그 기원전 3세기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랑 로마가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그리스가 굉장히 광활한 그 제국을 형성하는데 네. 그땐 로마는 조그만 나라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점점 평창하면서 그리스와 로마가 충돌하게 되고 네. 그때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는 일이 생기는데 정복해서 와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얘네들의 멋있다 뭐 예, 이런 거예요. 문화 수준이 예. 너무 높고 하는 행동이나 즐기는 어떤 예술,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폼나는 거예요. 너무 건축물이나 멋있고. 예. 조각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단순하고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네. 로마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유산을 약간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이게 진짜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진짜는 부끄럽게. 여기에 있었어? 네. 막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 네. 그때부터 사실은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따로 얘기하지 않고 두루뭉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얘기하죠. 아 근데 신기한 거는 예. 굉장히 우리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양 고전이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이유랄까? 우리는 이제 그 번역 자체를 고전이라고 그래갖고 옛날 고자를 쓰잖아요. 옛 고자.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래된 책, 옛날 책, 자꾸 네. 이런 쪽으로 옛날 쪽으로 가고 시간의 흐름을 이겨낸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그 원어로 따지면 이게 클래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클래식이란 말은 클라시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라틴어에서. 클라시스. 네. 클라시스라는 게 계급이라는 뜻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로마에는 4개의 계급이 있었거든요. 맨 밑에는 당연히 노예가 있었겠고 네. 그다음 평민, 그 위가 기사 계급이고 맨 위가 귀족 계급이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귀족 계급이 제일 폼이 나는 거예요. 멋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게 계급 중에 계급이다. 정말 저게 클라시스의 그 가장 높은 곳이다. 이러면서 클라시쿠스라는 말이 생겼어요. 원래 뜻은 그 서양에서는 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전범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시대의 가장 높은 수준의 그 자질은 무엇인가? 품격은 무엇인가? 이런 걸 물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동네 책방 많이 다니세요? 글쎄, 그 요즘은 많이 안 다니는데 네. 어렸을 때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일단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만화책방 많이 다녔죠. 맞아요. 대본소 이런 데 많이 네. 다니고 그렇죠. 예. 그 가서 읽기도 하고 시간 없으면 빌려서 보기도 하고 네네. 요즘 이렇게 제가 다녀본 책방을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꾸며놨더라고요. 좀 그렇긴 해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서점이 이렇게 약간 마을, 약간 전원주택들도 보이고 마을 예.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서점. 그러게. 참 이렇게 딱 낯선 곳에 딱 동떨어진 곳에 이렇게
책방이 있다는 게 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길 가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알고 그렇죠.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따뜻해요. 네, 보세요. 아 예쁘네요. 불빛이 네, 포근하네요. 그렇죠. 바깥에 좀 추웠는데. 네, 네. 서주 언니 되게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요런 게 눈에 띄는데 광장 당신들의 천국. 아 예.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 갖고 친구들하고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청준 선생님 저 당신들의 천국은 한 제가 7, 8번 읽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문학 전공하는 뿐만 아니라 네. 저희 같은 사람도 저런 것 좀 읽어줘야 된다 이런 맞아요. 좀 공감대가 네.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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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방 시점치기 안병일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서점이 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서점처럼 보이진 않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예쁘게 지은 주택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보다가. 여기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가 4월 네. 20일 날 했으니까요. 이제 반년 조금 넘었죠. 아직 새내기 사장님이시네 그러면? 서편에 네. 나왔던 동화서점에 비교하면은 거기는 뭐 워낙에 네, 완전 애기죠. 오래돼가지고. 이게 방처럼 생긴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 좀 시골이고 외지다 네. 보니까 북스테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아 있어요. 여기가 이제 네. 북스테이 하시는 네. 데예요? 그래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씩 묵어 가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책방 혼자 하시면 네. 안으로 오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주로 운영은 제가 하는데 저희 네. 또 같이 지내는 친구 네. 3명이 있어요. 그래서 3명이 아. 같이 준비하고 함께 아. 운영을 하는데 이제 그 두 친구는 자기 또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아. 평일은 제가 주로 사장님 책 이렇게 큐레이션한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저희가 시점이라는 공간에 제일 네. 어울리는 것들이 뭘까 했을 때 이렇게 네. 질문, 발견, 네. 관점 큰 주제로 하고 질문, 발견, 네. 관점. 강화도 책도 있네요. 그러니까. 네. 동네 책방 보면 재밌는 게 꼭 그 지역 로컬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무슨 책이에요? 강화도의 나무와풀? 강화도 정말로 강화도에서 자생하고 있는 식물에 대해서 아, 정말 꼼꼼하게 백과사전처럼 이런 책은 묻다 이렇게 있으면 질문 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어떨 때는 제 느낌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바뀌기도 책. 하는데 저는 이 책 개인적으로 이건 저는 원래 책을 추천 안 하는데 이 프로에서 이 책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어떤 책이냐면 지금 우리 돼지 열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살처분한 기록들이에요. 사실 묻다는 덮어내는 건데 묻다는 사실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질문했다고 그럴 때. 그렇죠. 이게 인간이 다른 동물에 대한 폭력의 역사. 그 맞아요, 네. 선생님. 이게 굉장히 인문학적인 질문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꼭 보겠습니다. 예, 이 책은 추천, 저의 추천. 자, 그러면 사장님의 추천서를 한번 볼까요? 제가 대표님. 추천드리는 네, 책은 네. 2권 정도 두 권.
이렇게 오, 이파블의 탐구 생활이라는 책이고요. 책이 굉장히 귀엽네요. 네, 이 출판사는 손에 쏙 1인 들어오네. 출판사예요. 이렇게 다양한 관심 말고 자기가 정말 하나 가지고 있는 관심사에 깊이 천착하고 책들도 그런데 책을 많이 내고 있고. 여기는 젊은 여성분이 네. 강원도 홍천에 귀촌을 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책이고요. 실제로 그 귀촌하면서의 일상들, 자연들,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한 이야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다뤘는데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다들 요새 특히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 많이 하면서 많이 정작 용기를 못 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책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네. 저희는 강화도에 있는 책방이고 네. 강화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님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 그렇죠. 저희가 그리고 제일-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역할인 것 같기도 네. 해요. 저희가 제일 애정하는 시인인 한민복 선생님이 강화도에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네. 하고 최근에 동시집 5월에 네, 냈으니까 네, 최근은 네, 아니지만 네, 노래는 최선을 다해 곡선이다라는 동시집을 냈는데 동시집이나 그림책은 사실 어른들이 보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좀 볼게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른들이 봐야 되는 책이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음. 이분이 여전히 그 아이 같은 호기심과 네. 관심 그거를 질문으로 풀어내시는데 너무 제목이 시네. 그렇죠. 최선을 다해 곡선. 여기 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옆에 강아지들이 있는데 네, 키우시는 거죠. 네, 네. 그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고 나서 손 더러워졌다가 씻잖아요. 네, 네. 선생님은 강아지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야겠다고 하시는 아유, 그런 멋져. 관점들이 너무 시인이셔, 네. 시인이셔. 네. 근데 여기 서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럼 여기서 책 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여기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스테이 하시는 분들은 방에 가서 보셔도 되고 그럼 여기 북스테이 하는데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대표님? 예. 보시면 너무 놀라실 텐데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네. 상주문학 작가로 계시는 김남일 소설가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예. 처음 봬요. 아시나요? 네, 네. I guess now it's time for me to give up. I think it's time. Got a picture of you beside. 근데 선생님 여기 집이 가까우셔가지고 여기서 여기 지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알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 집이 선생님께. 가까운 바람에 아.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강연도 하시고요. 그렇죠. 여기 그 네. 토요일에는 그 아시아의 근대라는 주제를 갖고 네, 네. 그걸 갖고 예, 그 저기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뭐좀 기억에 굉장히 남는. 좋죠. 집에서 책만 쭉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쁜 데 오고 멀지도 네. 않고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같이 만나고 이야기하고 제가 또 네. 여기서 또 창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요즘에 무슨 어떤 거 쓰시고 계세요? 집에서 쭉 책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소설은 네. 요즘에 잘 못 쓰고요. 소설 창작이라고 얘기는 하죠. 아, 글쓰기. 아. 네, 아, 글쓰기 아까 창작하고 말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소설 못 쓰고 계세요? 아니요. 저도 못 쓰면서 지금 저도 못 쓰면서 이런 질문을. 좀 겁이 났어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소설 시작하기. 한번 마음을 잡는 게 어려우니까 한번 네. 잡으면 이제 쓰겠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요즘 소설도 읽으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예, 저기 왜 아는 그 출판계에 있는 그 후배 작가들한테 얘기해서 책을 이만큼 써놨는데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작가들은 우리 대표님이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나보다도. 저도 네. 20대 말 때 엄청 오래 사귀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헤어지고 너무 힘들 때 작가님 네. 책을 읽고 엄청 펑펑 울어요. 수련당하는 울라고 쓰는 소설이에요.
왜 사람 울리고. 네. 선생님도 힘드셨다고. 예. 그게 좀 소설이 갖고 있는 네. 또 매력인 것 같고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고. 다들 그렇죠. 이제는 막 누가 저명한 사람이 내 이야기가 정답이야 맞아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그런 좀 가볍지만 공감할 수 있는 책들을 네. 그 소설이 되게 그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데 모두의 이야기가 그렇죠. 되는. 예. 네, 그런 제가 마음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뭐 돈 벌어놓은 것도 없고 명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세요, 선생님. 그게 가장 행복한 게 글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소설 한 편 잘 쓰면은 그게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자기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을 거예요. know it sounds funny, but I just can't stand the pain. Girl, I'm leaving you tomorrow.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화도를요, 저희 김원 교수님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보았어요. 오늘의 북토크 관련된 책을 소개해 주실 텐데 오늘 어떤 책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요? 오늘 제가 같이 나눴으면 하는 책이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인문학의 뿌리를 찾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서양의 그 그리스, 로마, 문학, 역사, 철학 이쪽에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쪽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것을 독서 감상문처럼 또는 이제 후기처럼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연구서의 일부처럼 이렇게 썼던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널리 읽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썼던 책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이 이야기들은 하는데 막상 이야기를 들은 것만큼 또 읽지는 않았어요. 그게 고전의 특징인 것 같아요. 왠지 내가 다 아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보면 되게 낯설고 그렇거든요. 특히 이제 그리스, 네. 로마 신화, 어린아이를 위한 이제 만화책부터 해가지고 네, 맞아요. 청소년용, 성인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진짜 원본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정리한 사람들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원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나름대로 편집하고 각색한 것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요소, 근본 진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서양 고전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고전에 있다. 그런 어떤 책이 한 권 딱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기저기 수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위에 세워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신화를 읽는 것들이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시작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공부한다라든가 또는 탐구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들의 삶 자체를 탐구하는 게 되고 그 사람들이 탐구했던 결과물들을 탐구하는 거여서 그런 점에서 그 인문학이라는 것이 근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인문학적인 토대 속에서 나왔던 그리스 로마 고전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게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서양 역사 속에서는 근대 학문이 생기고 과학이 생기면서 이성적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그 상상력의 세계 속에서는 여전히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고 문학,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이 뿌리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상이 바뀌었던 것 같지만
그 정신적인 뿌리는 계속 되는 것 같아서 현대를 이해하는 데에서도 여전히 고전은 유효한 것 같아요. 왜 서양 고전을 하느냐고 그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중에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동체로서 생활을 해나간다고 할 때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표준. 네. 그럴 때 그 표준이 되는 것을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게 서양적이냐 동양적이냐라고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이런 걸 쭉 보면은 우리의 경제제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제도나 정치제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이 동양적이냐 서양적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서양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아주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서구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양 학문을 한다는 거는 남의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 서양 저 먼 곳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모습에 뿌리를 찾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 김원 교수님한테 좀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면 뭐 그리스 신화 고전이나 고전 자체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감없이 선생님께 질문을 던져주시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 주목하고 계신 이 상황에 좀 대입해 보면 좋을 만한 신화 인물이나 철학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특별히 몇을 꼽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철학자 같은 경우는 플라톤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던 사람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국가라는 작품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진지하고 본격적으로 던진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트라시마코스라는 소피스트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 그런 거 강자의 이익이다. 왜냐하면 이제 강한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안 있겠죠.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 의사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의사라는 사람은 의술이라는 데서 강자잖아요. 근데 의사라는 사람이 그 의사에 충실하면 누가 이익을 보겠냐고 물어봐요. 누가 이익을 볼까요? 환자죠. 의술이라는 거에 있어서 약자인 환자가 그 이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밀고 가보면 치료비를 댈 수 없는 환자가 왔어요. 그럼 의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못 받으니까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의사라고 할 수 있느냐? 소크라테스가 묻는 거예요. 대답은 의사라는 직업을 빙자한 돈벌이꾼이라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일 때 환자가 그 약자로서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트라시마코스의 그 논리를 완전히 뒤바꾼 거죠. 뭐라고 바꿨냐면, 그래서 정의는 약자의 이익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신화나 고전에서 영웅처럼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점이 참 궁금합니다. 네. 영웅처럼 살아야 되냐? 그럼 저는 영웅처럼 살아야 된다고 봐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깨닫는 그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그 한계를 느끼고서 그 밑에서 이제 낭망하고 그 좌절하면서 살면은 그건 영웅적 삶이 아닌 거죠. 그 한계 너머를 갈망하면서 도전하는 모습, 그게 설령 그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지더라도 그로서 이미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영웅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을 자각하면서 영웅적으로 살아야 삶의 깊은 의미를 더 많이 깨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온 시기나 아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도 좀 바뀌잖아요. 다른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어떤 인물이나 케이스가 좀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예, 진짜 좋은 질문이고 제가 가장 많이 읽고 애정을 갖고 읽은 책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라고 할 수 있어요. 트로이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의 원인은 파리스라는 트로이의 왕자가 스파르타에 가서 스파르타의 왕비를 유혹하고 납치한 바람에 이제 생긴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쟁의 원인이 이제 파리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랑과 그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갔던 거죠. 한마디로 나쁜 놈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의 곁에 두고 싶다는 그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극화하고 우호적으로 보면은 사랑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남자였던 거죠. 근데 어쩌면 그 신화에서 파리스라는 인물이 보여줬던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일 수 있으며 그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해석이 좀 쉽진 않죠.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게다가 자기 조국을 망가뜨렸잖아요. 과연 나는 우리 집안이 기운다 해도 그 여인에 대한 또는 그 남자에 대한 내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 내가 집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저 남자는 안 돼 하고 놨던 거로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아,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남자야 또는 여자야 이렇게 얘기할 건지 아, 사랑을 위해서 저것들 지키지 못한다면 저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파리스를 그렇게 주목해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독자분들이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 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책도 좀 소개를 받아볼까요? 예, 예. 플라톤 책은 사실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읽기가 쉽진 않지만 읽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국가가 좀 딱딱하다면 요거는 사랑을 주제로 하기도 하고 중간에 아름답게 서로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 책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플라톤의 철학이 뭐 이데아, 합리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책에서는 플라톤이 굉장히 위학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감각적인 요소까지 있는 그런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현대 철학자 중에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서양 철학사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플라톤에 대한 각주다. 그 플라톤이 원문이면 다른 모든 철학자는 거기에 각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서양 철학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플라톤이니 한 권쯤은 읽어봐야 될 텐데 그럴 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이 책이 아닐까 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자분들이랑 얘기도 나누시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고 그리고 강화도를 제가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 또 새롭게 막 발견한 것도 있고 또 설명하는 가운데 제가 또 오히려 깨달았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책방에 와서 너무 포근했던 느낌이 있습니다. 아, 나도 나중에 책방에. 이런 책방 지기가 좀 되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 해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책방이 정말 강화 주민 여러분들에게 좀 쉼터가 되고 또 문화의 공간이 되고 중심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로를 다 잊었습니다.